어제 남북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여러 합의 사항들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나온 발표 중에서 합의 중에서 두 분은 어떤 것에 제일 주목하셨는지부터 궁금한데요. 먼저 신 교수님 어떻게?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고위급 합의에서 이루어진 내용의 후속 조치로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한다는 내용하고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한다, 공동 문화 행사를 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예상을 좀 뛰어넘는 접근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5대 구상 그 선거 공약에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번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또 그 나아가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큰 틀 차원에서 북한을 보다 많이 관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이 눈에 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 센터장님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금강산에서 이제 합동문화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행사 그 자체보다는 평창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인원들은 전부 다 북에서 남으로 오는 인원들이거든요. 일방적인 우리 방남인데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역시 이번 북한 방문단, 우리의 방북단이 오가면서 그동안 막혔던 길들이 뚫리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지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네, 어제 저희가 뉴스 하는 도중에 그 일부가 전해졌거든요. 이 마식령 금강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상식적으로는 북쪽이 먼저 제안을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밝혀졌고, 평창 5대 구상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자, 5대 구상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금강산 육로로 북한 선수단 참가는 선수단은 다른 길로 옵니다만은 금강산 육로를 동해선을 일부 이용을 하게 됐고요. 다른 경로로 북한의 겨울철 스포츠 인프라 활용, 이것이 이제 마식령 스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대선 전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5대 구상이. 어제 북한은 이 제안을 받고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예, 이것이 어제 우리 측이 갑자기 제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 9일 우리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이것이 북측의 사전에 전달이 됐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어제 그 자리에서 제안하고 북측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북측이 이걸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식령 스키장은 글자 그대로 김정은의 그 작품 아니겠습니까? 역작을 들여서 세운 것이고 본인의 또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역시 이제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을 한 것은 역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역시 제한된 인원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금강산 관광, 원산, 마식령 이렇게 해서 뭔가 남측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걸 북한의 주요 수입원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핵미사일에 대한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역시 이걸 통해서 물꼬를 튼다면 우리로서는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그쪽에 가서 우리가 무슨 입장료를 준다든지 현금이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대북 제재 전선의 어떤 이탈, 이런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이게 공약을 하신 사항이라면 이게 제대로 됐으려면 작년에 합의가 돼가지고 IOC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북측 시설의 일부가 올림픽의 시설로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었죠.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대표단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스키 선수 중에 일부가 가서 하는 뭔가 하여튼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올림픽과는 사실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되고 말았지요. 네, 네. 금강산 문화행사는 어떻게 열릴 것으로 예상하시고 어떤 성격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올림픽 전에 전야제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의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부분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의미라는 것은 이제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주도로 하지만 북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한민족의 행사다,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국제사회에 발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체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북한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아지니까 북한을 위해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우려랄까요, 또는 뭐 비판이랄까요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 뭐 그게 현실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번 조치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을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사실이라면 일찍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 그 피겨 페어 선수들이 예선에 통과하고 나서도 이 신청기를 넘어서까지 안 했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밝히고 일사천리로 지금까지 오는 것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자기들의 노림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 정부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북한 대표단을 초청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판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올림픽에 마치 북한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씌워서 민족의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주최국의 의미가 희석된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 우려를 아마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은 뭐 그럴 것 없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된다. 저쪽 체제 선전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보면 오히려 우리 쪽에 홍보가 될 것이다라는 반론이거든요. 예, 뭐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가능하면 북한과 많은 관여를 통해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부르고 북한을 또 다음 단계의 대화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모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을 잘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문성국 장군님께서 이야기하신 제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북측이 한국으로 와서 올림픽에 참여하고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한국이 왜 북측으로 가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북한에 돈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은 조금 제재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유엔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1718 위원회하고 사전 협조를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남 갈등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조금 뭐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또 평창의 여러 행사를 가지고 국내 여론이 많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또 특히 생각이 다른 측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맹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앞서 이걸 시작할 때 마식령 행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혹시라도 미국에 사전 통보가 되고 조율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또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불필요한 의심을 갖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의견이 다수간 엇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한반도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이 다르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오늘 발표됐습니다. 남북이 각각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좋다가 49.4%였고요.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뭐 입장은 물론 공동입니다만 한반도기를 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40.5%. 자, 이 결과로는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은 한반도기에 대해서 한반도기보다는 각자 드는 것이 낫겠다, 태극기 들고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남북 관계가 그렇게 지금 좀 이중적인 특수한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 내부의 관계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회원국으로 각각 가입을 했고 각각의 국호를 쓰고 있고 각각의 국기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는 각각의 국기를 들고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각각의 국기를 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개최국이기 때문에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 국기가 앞장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 북한 선수단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 인공기 들고 싶으면 들으라 그래라.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반도기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남과 북이 하나고 민족인데, 한반도기는 이미 그동안 공동 입장 때마다 써왔고 20년 동안 해왔으니 평창올림픽의 이미지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그런 올림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반도기에 대한 그 반감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천안함 연평도 공격이라든가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었고, 또 예.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김정남 이렇게 살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혹시라도 북한에게 우리의 평창올림픽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또 다른 측면, 문 장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정부는 단순히 평창올림픽만을 보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해소라든가 비핵화까지 보고 조금 더 폭넓게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가면서 가능하면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북한을 다음 단계의 대화로 이끌어내는 그런 큰 구상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투표하라고 했으면은 태극기를 선호하겠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한번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대하시는 쪽도 또 우려하시는 쪽도 다 평창 이후란 말입니다. 평창 이후에 이것이 잘 연결이 되고 북미 대화 또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렇지 않게 될 것이 평창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우려. 결국 이제 또 원론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걸 잘 연결시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지요? 예, 결국 지금 이제 어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 크게 보면 세 가지 항이거든요.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게 있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된 것은 첫 번째 항에 대한 이제 합의만 나온 겁니다. 네. 물론 이것도 합의만 된 것이지 이행은 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서로 입장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이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용어 그 개념과 북한이 말하는 개념이 상반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평창올림픽까지는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북한은 북한대로 김정은의 어떤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선전의 장으로 쓴다. 서로의 공통의 목적이 있으니까 되는데, 그 다음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는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북한은 긴장 완화를 하려면 연합연습을 중단해라, 핵 문제는 거론도 하지 마라, 미북 문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끝난다 해도 그 이후에 한반도가 계속 평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 역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통일부 장관도 때 있을 때마다 강조했듯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동맹국을 지키는, 결국 확고한 비핵화에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북한에게 잘 전달이 되고, 정말 북한이 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핵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북 회담에서도 직접적으로 계속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개성공단이 이번에 그
북한 선수단이 이동하는 경로에 개성공단 인근을 지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국제사회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 짧은 시기 안에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유엔 제재에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투자도 막고 있고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도 막고 있고, 물론 북한 지역이긴 하지만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고, 아무튼 북한과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있는 최근에 유엔 안보리 결의, 그러니까 2397호에 너무나도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한테는 또 기회 요인이 됩니다. 네. 북측이 한편으로 경제적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를 풀려고 할 테고,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북미 대화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사실 이번 우리 한국 정부의 조치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연결이 3월, 늦어도 4월 초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서 초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연합훈련과 동시에 다시 12월 달로 어떻게 보면 리셋되는 네. 그런 우려를 안고 있어서 제가 앞서서도 나름 모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한 건데요. 네. 아무튼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회담에서는 누가 대표단을 이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뭐 누가 올는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일단 최룡해 2인자, 그다음에 북한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게 이제 북한 헌법상으로는 북한의 국가 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대표하는 상징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론되는 것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그리고 그도 이제 여의치 않다면 결국 지금 북한의 체육지도위원회를,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최희라고 하는 인물, 네. 그런 인물들이 후보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인물은 결국 2월 7일 북한 대표단이 내려오도록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북한 대표단 명단에 포함이 되겠지요. 아마도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평창올림픽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최룡해가 될 가능성이 좀 가장 많지 않을까. 네. 실제 최룡해는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도 방문을 했고, 리우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또 브라질도 갔었고,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 때도 최룡해가 인천에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의 의미를 부각하고 그것을 뭔가 다음 단계의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마 최룡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자라고 하고 처음에 참관단 보내겠다고 먼저 했었던 건데, 참관단에 아마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참관단은 또 보낼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아직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 정치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으로서도 이 단계에서 평창올림픽에 선전선동만 하고 한 발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경제 문제 개선을 위해서 예. 한국과 무언가를 더 해보려 할 것이냐, 네네. 그런 거에 따라서 급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풋할 필요가 있다. 북측에 얘기해서 가능하면 최룡해가 오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의 필요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네. 최희가 온다면 오히려 그런 메시지도 잘 통하지 않을 뿐더러 유엔 제재 대상이 있기 때문에, 또 유엔 제재는 뭐가 있냐면은 여행 금지까지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희가 온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최룡해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하나의 문제고, 원래 참관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보면서 북한의 뭐 체육 행정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올 거로 예상됐는데, 과연 북한의 그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아무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참관단을 보내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은, 사실 우리 입장은 북한 응원단이나 또 여러 인원들이 남측에 내려와서 우리 올림픽 상황들을 보면 그들을 말은 못하지만, 야, 이게 남한이 이렇게 발전했나, 이렇게 올림픽을 여는가, 이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도 아마 북한 노동당이라든지 예. 북한의 정권 담당자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단, 그 예술단이라든지 응원단을 보내지만 역시 참관단을 보내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